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58%, 야, 멋있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때는 뭐 이제 지금같이 오르고 있을 때는 딱히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점이 나타나거나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가서 시황은 길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장 초반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 해가지고 보안주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돼지열병, 조류독감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갭 두고 죽었다가 다시 오늘 조금 시세를 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우리가 테마를 볼 때요,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눌림 자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테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뭐 공인인증서 폐지, 뭐 돼지열병 조류독감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류독감 AI 말고 뭐 이제 우리 뭐 인공지능 AI 또는 뭐 정부 측이나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잠깐 그냥 시세를 주고 마는 것들, 뭐 이런 테마들은 우리가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하시고요. 내려올 때는 섣불리 눌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런 테마들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시장에 강한 테마들이 별로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의 이목이 이쪽으로 쭉 쏠리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요즘같이 뭐 정치 테마주의 백신주들, 뭐 오늘도 크래프톤 관련주들, 또 개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매매할 게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이런 테마들은 시세를 유지하기가 조금은 힘들죠. 그래서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가 난리가 나가지고요. 지금 뭐 화이자가 유럽에서 지금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기 때문에 뭐 장중에 유럽에서 승인이 지금 12월 2일 날 조기 승인이 날 것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일약품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약간 장중에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제가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아무래도 유럽 승인 소식은 시장에서 파급력이 미국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승인이 나야 아마 그때 진짜 제대로 된 폭발적인 상승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백신주들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그 재료에 대한 스토리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짚어드렸고, 뭐 거의 정확하게 지금 순환매가 그렇게 돌고 있잖아요. 화이자 임상 중간 결과 나와가지고 한번 튀었죠. 저희 리딩반도 뭐 거의 다 매매는 한번 아스트라제네카 쪽 빼고는 거의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재료의 흐름을 알고 매매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 중간 결과 나오면서 폭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치가 기대감이 되면서 급등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화이자 임상 최종 결과치가 95%로 나오면서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최종 결과치 나오면서 반등이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 노이즈가 사라질 때까지 조금 관심권에서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제는 화이자가 반등할 차례죠. 유럽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세계 최초로 승인 소식이 나게 되면 반등이 아마 크게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또 모더나도 지금 긴급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반등이 나오겠죠. 다만 화이자가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가 모더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 어저께는 일신바이오도 제가 지금 화이자 관련주들이 백신 관련주들보다 오히려 지금 콜드체인 조존 보관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실제로 운송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 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한가학이 대장이에요. 대한가학이 대장이었는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신바이오가 어제 차트가 너무 좀 예뻐서 요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의 상한가 일단은 5시 23분 정도 되는데, 뭐 지금 일신바이오, 대한가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KPX생명과학, 제일약품 이렇게도 시간에서 많이 뜨고 있고, 그러니까 장중에 조금 급등이 나오다가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바이오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상한가를 이제 강하게 닫아버렸죠. 오늘 저도 우리바이오를 상단에서 좀 가지고 있고, 저희 리딩반에서도 KPX 생명과학이랑 일신바이오 이렇게 지금 화이자 관련주들 두 종목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내일 뭐 이제 갭이 좀 많이 뜨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일단 윤석열 관련주들도 장중에 좀 이제 반등은 있었는데, 약간 좀 시세가 이어진 느낌보다는 반등 나오고 조금 죽는 느낌도 강했었고, 요것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약간 좀 서현 탑메탈은 특히나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자리지 신규 진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잠깐 뭐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정도쯤에서 고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설명드렸던 부분은 있어요. 물론 뭐 서현 탑메탈은 좀 조정 들어가고 워낙 재료가 세다 보니까 오늘 지지율 1위 뉴스가 있었죠. 24%로 나와가지고요, 지지율 처음으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워낙 또 재료가 좋기 때문에 순환매는 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현 탑메탈은 조금 위치가 많이 높아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오를 만큼 올랐고, 혹시라도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고 조정에 들어간다면 홍정욱 관련주를 좀 봐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KN행, 고려산업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이 보입니다. 경보제약, 대웅, 그다음에 뭐 정군당 바이오, 필룩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단발성으로 좀 올라왔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뉴스가 단순히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뭐 뉴스를 넘어서 가지고 텐센트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에다가, 어제는 이제 크래프톤이 자회사 가지고 있던 자회사 4개, 펍지 뭐 주식회사랑 펍지 랩스, 펍지 웍스 등을 뭐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뭐 통합법인을 출범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원래는 약간 조금 신선하지 않은 때가 많이 탄 재료였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신선한 뉴스들이 좀 더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화이자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KPX 생명과학 최초에 좀 대장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관련성이 좀 없다라는 악재 뉴스, 그리고 대주주 매도 뉴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좀 뭐 조정폭이 컸으나 뉴스처럼 완전히 화이자 관련주에서 배제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얘도 계속해서 엮어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거는 제일약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일약품, KPX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관심 종목 창에 딱 갖다 놓고요, 움직임이 있으면은 뭔가 좀 뉴스가 나왔나 보다라고 하고 빠르게 좀 매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다가 처음에는 제일약품이 장중에 먼저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시세를 좀 뽑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뭔가 좀 생각보다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유럽 승인이라 조금 약한 모습인가. 만약에 미국 승인이었다면은 바로 한 20% 넘게 장대 한번 꽂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바이오가 출발을 하면서 상한가를 닫아버리니까 뭐 제일약품이나 KP생명과학도 뒤따라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우리바이오가 오늘 장 막판에 조금 흔들어냈죠. 아무래도 오후장에 급하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거래가 없는 종목도 아니고 3천억씩 터지는 종목이 한 번에 이렇게 잠그기는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재료를 믿는다면, 재료의 어떤 그 크기,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뭐 조금 주가도 높고 하지만 뭐 이제 혹시 상따 뭐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은 상따 한번 해볼 만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한가입니다. 전고점을 살짝 넘겨주는 상한가. 이런 상한가들은 가장 좋습니다. 아마 내일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뭐 이제 우리바이오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난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바이오가 내일 갭을 안 뜬다? 이거는 조금 제 관점에서는 만약에 안 뜬다면 좀 수상하다. 혹시 내일 갭이 안 뜬다면 한번 버텨볼 만 하지 않겠나? 요새는 상한가를 보내놓고 다음날 갭이 좀 많이 안 뜨는 게 또 요즘에 어떤 트렌드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막 무리해서 상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고작 뭐 4%막 3%갭 뜨는데 뭐 무리해서 리스크 감당해 가면서 상따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바이오가 대장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관련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훨씬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과학도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주가 자체가 조금 많이 높죠. 주가가 높아서 가면은 당연히 대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지만 여기서 톡 하고 떨궈지면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리딩반에서는 일신바이오를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요거는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매수했다고 그냥 오픈도 시켜드렸습니다.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 볶다가 한 요 가격대 8,300원 가격대 넘어주면 얘는 가겠다 싶었거든요. 준비를 해놓고 내일 이제 갭을 좀 많이 띄우겠죠. 일단 대한과학은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요. 일신바이오는 지금 뭐 치열하게 조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은 아마 내일 갭을 좀 많이 다들 띄어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뭐 내일 이제 물론 트레이딩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내일 진입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 이제 뭐 조금 초보분들은 내일 뭐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조금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고, 이제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며칠 강할 겁니다. 뭐 내일 하루 강할 수도 있고요. 한 2, 3일 정도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쪽으로 조금 중심을 이제는 옮겨주시는 게 좋겠죠. 모더나 관련해서 엔투텍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투텍을 지금 모더나 관련주는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소마제는 약간 좀 애매하죠. 2등주 정도 느낌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봉 한두 개 정도 더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빼다가 21선 올라오고 이렇게 튀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에 뭐 나름대로 같이 모더나 관련주로 엮여서 시세도 내고 했던 IQ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약간 조금 애매하네요. 장중에 보면은 뭐 이제 엔투텍이랑 같이 좀 움직임이 막 활발하게 있는 모습도 아니어서 모더나 관련주로서 약간 조금 탈락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모더나 관련주를 내가 관심 갖고 매매를 해야겠다 싶으면 엔투텍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은 오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중에는 가장 좀 기다렸던 뉴스인 지지율 1위 를 최초로 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24.5%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 서현탄 메탈은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서 더 가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 가더라도 요 정도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뽑기는 조금 흐름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한 9,000원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요. 이 윗구간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너무 그렇게 비중을 실어서 신규 진입을 할 구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종목이 너무 매매하고 싶고 사고 싶다 하면 한 9,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오늘 뭐 지지율 1위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좀 형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구간과 이런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인 것이고요. 상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며칠을 조정 하나도 없이 5일선 타고 보시면은 100% 90% 올랐잖아요. 5일 동안 90%로 오른 이런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 다치는 경우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에 대한 포지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뉴스가 좋고 아무리 뭐 기대감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선 항상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매매하시는 게 뭐 10번 매매해서 9번 먹다가도 자칫 이런 자리에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자리에서 뭐 비중도 싫고 매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험한 자리에서는 비중도 좀 줄이고 손절도 칼같이 하는 그런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현탄 메탈이 오늘 자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서현이나 덕성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죠. 많이 오른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또 그동안 조정 받았던 애들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 테마가 강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종목들끼리 계속 순환매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도 보면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는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윤석열 관련주들은 최근에 너무 핫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피로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KNN 홍정욱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희 리딩반도 이제 소량 좀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시간에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또 KNN 쪽으로 조금 미미하게나마 수급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차트 흐름도 좀 나쁘지 않아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장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KNN 고려산업 둘 다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강한 테마 안에서는, 그러니까 큰 테마 안에서 소테마들이 순환매를 돌듯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라는 큰 테마 안에서 뭐 음압, 교육주, 마스크, 뭐 손세정제, 진단키트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마가 크면,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종목들끼리도 또 순환매를 돕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가 좀 작은 애들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애들은 한번 대장하는 애들이 계속 대장을 하고 2등주, 3등주는 계속 후발주 역할을 하는데, 테마가 크면 계속해서 시세는 내야 되는데 한 놈만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으니 종목들이 순환매를 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만약에 혹시라도요 뭐 조정을 받을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큰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홍정욱 관련주들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여권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관련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낙연 관련주들이 내가 관심이 가서 좀 사고 싶은데, 최근에 대장을 했던 게 휴림로봇이랑 삼부토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혹시 이낙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얘네가 또 대장을 할까? 그렇다면은 최초의 대장이었던 남선알미늄이 조정받을 만큼 지금 받아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휴림로봇이나 삼부토건보다는 이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여기서 뭐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한번 사서 들고 가볼 수 있는, 내가 스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이런 식으로 테마의 순환매, 종목의 순환매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료가 이렇게 세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초에는 뭐 TS 인베스트먼트가 대장 역할을 했고, 이 재료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해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테마였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TS가 최초에 대장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대장 역할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도 안 죽고 삼동주였던 정말 쩌리 종목이었거든요. 넵튠 같은 경우는 한참 뭐 TS랑 IB 애들 오를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막 뭐 바닥에서 기고 있던 애였기 때문에 관심을 별로 안 뒀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네요. 이제 크랩톤 관련주들은 슬슬 이제 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규 진입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일부러 얘네들 단기 과열 보내려고 여기서 이렇게 좀 뽑았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뭐 그랬는가 싶기도 해요. 지금 단기 과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쭉 뽑아버리는 모습. 매매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서 아주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살짝 좀 부담스럽죠. 근데 꼭 이렇게 추세 타고 가다가 끝에서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그 흐름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내일 또 단기 과열이 풀리잖아요. 풀리게 되면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한번 장렬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사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애초에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내일 혹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뒤늦게 좀 따라 사는 것보다는 좀 이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이격도가 높죠. 그리고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닌데 이격이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국내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 애들인데요. 종군당 바이오, 경보제약, 대웅, 얘네들은 이렇게 세 종목은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아서요. 저도 계속해서 좀 종목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군당 바이오도 나쁘지 않죠.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면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버릴지, 내일 혹시 음봉이 하나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경보제약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하나 나오면 요렇게 상한가 갔던 날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 오늘 저가 부근이기도 한 요 정도 가격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웅도 나쁘지 않죠. 어제 윗꼬리 달고 좀 밀렸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양봉 세워주는 모습.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또 기간 조정 하다가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얘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룩스도 심상치 않습니다. 얘도 한번 맘먹고 시세를 주면 정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조금 특기가요.
역배열에서 시세 내면서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애예요. 이때도 한번 보시면 흐름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도 역배열에서 한번 올라오면 한 3파동까지는 꼭 주던 그런 종목이라서 이때도 보시면 한 번, 두 번, 3파동까지 주고 고점 만들어졌었잖아요. 얘도 쉽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한번 추적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날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았는데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간에가 뜨면서 요 고가권을 넘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얘는 전고점까지 트라이하러 가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고점에 와 있잖아요. 74,000원. 일단 저항은 조금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74,000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도 좀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좀 제가 알기로 유통 주식 수가 별로 없어서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돌파하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일단 저항 구간에 한번 좀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모으는 작업이 되어질지 요즘 뭐 시장 코스피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 관련주들은 제가 금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것처럼 지금 뭐 골판지도 그렇고 골판지 비롯해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언택 최근에 좀 좋았었던 애들이 음압 뭐 교육주들도 그렇고요. 얘네는 지금 시장에서 백신주들이 이렇게 막 활개를 치면 조금 힘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막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 백신주들이 조금 힘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시속 게임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뭔가 그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새로운 또 시장에서의 재료가 좀 나와줘야 이 다음 한 번 더 시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백신주들이 너무 강하니까 어쨌든 코로나 테마 안으로 좀 보여지는 골판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는 부산이 3단계로 격상을 했고 광주도 오늘 2단계로 격상을 뭐 이제 한시적이긴 하지만요 3일에서 6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뭐 이제 뉴스는 계속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수도권의 격상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격상건들은 그렇게 조금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얘네 코로나 관련주들 뭐 골판지주들은 뭔가 좀 수도권에서의 격상이 혹시 나오게 되면 그게 아마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